어, 글쎄요. 한국의 이제 민주주의를 좀 실천하고 확장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70년대에 사실 본격화예요. 4.19가 있었지만. 70년대.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민주주의의 주체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3.1운동 때 김일성 선언서 보면은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주체 5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해아 할 때 그 우리를 뭘로 표현했을까? 우리를 국민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거기 부르냐? 보면 2천만 땡땡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이런 게 나와요.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이러면 네. 거기에 이제 그 뭐였더라? 당시라면 인민, 민족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쓴 주어는 민중이에요. 민중을 2천만 썼다.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하며 그때는, 그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의 주체이고 그 독립의 주체이자 건국의 주체로서 민중을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민중이라는 개념이 이제 소생한 것이 7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운동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단체들은 반정부 단체였죠.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군국주의 잔재와 싸우는 주체가 민중이고 그게 이제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해서 민중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결합된 시대가 7, 80년대, 90년대까지였었고요. 민중과 민주화를 결합돼 있었죠. 결합시킨 거네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특히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이게 이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 반정부 단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정당하게 선출된 그렇죠. 정부니까 반정부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민중운동 단체 대신에 경실련을 필두로 해서 참여연대 이렇게 시민단체들. 시민단체 시대가 시작돼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시대, 민주주의는 최후에 보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이야기를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을 때 그때 바로 이제 시민단체의 시대였어요. 민중과 반국가에서 시민으로 넘어간 거네요. 그냥 민중에서 시민으로 주체가 시민, 넘어가는 오케이. 거죠. 이동하는 것이고 시민단체 시대였고 그 시점에서는 시민단체의 이른바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죠. 1위였어요. 예, 참여연대 이런 데가 경실련 다 분위기 좋았어요. 뭐 국회는 제일 밑에였고 시민단체가 맞아요. 1위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한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죠. 근데 지금은 시민단체도 정말 어려워요. 신뢰도도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예. 시민단체 신뢰도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네. 시민단체에 돈 내준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정당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 말이구나. 네. 제가 맞습니다.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그거 알아? 시민단체 시민운동이 정당운동이 된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전화 끊어요. 그럼 전화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추이가 그렇게 변한 거죠. 민중의 주체성, 자발성, 또 정치적 욕구 표출 방식이 어디로 이동했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한 이제 50년을 놓고 보자면 민중에서 시민에서 정당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정당 민주주의 또 정당원들의 이제 정당한 의사를 반영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대 정신이 돼야 한다. 뭐 대략 그런 취지였어요. 시민단체의 시민들은 예.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발적인 사람. 돈 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 내서 시민단체에 기부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적극 참여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당한테 정당으로 돈을 주니까 네. 넌 가만히 있어라. 강성 지지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넌 맞아요. 돈 내고 네. 지지만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려고 하지 마. 간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되면 저희가 선생님 네. 말씀을 그때 요약했던 게 정치의 이상과 실현이 민중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대중정당으로 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 아니라 이미 대중정당이 출현했다라는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이미 왔다. 이미 왔는데 이미- 그걸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 그렇죠. 이미 와 옛날에 있는 관행에 거고.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시민단체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지? 민중운동 단체랑 좀 거리를 둘까? 가까이 갈까? 이런 정도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지. 이미 이 사람들이 정당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예. 뭐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권리당원 맞습니다. 네. 인구 비례로 권리당원 숫자가 민주당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아직 겪어보지 못한 현상을 우리가 최전선에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권리당원 120만 한 번이라도 예. 돈을 보신 분이 200만 이상 그리고 회원 그 정당 가입자가 500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예요. 중국 공산당보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더 그냥 당세가 뭐 커요. 압도적이겠네요. 네. 중국 공산당 이런 모두가 당원이 되는 그런 데 빼고는 여기가 제일 많아요. 중국 공산당도 공산당원이 쉽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원이 한 1억 명 돼요. 이런 거 거기 그러니까 인구 대비하면 인구 대비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많아요. 그렇구나.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예. 그 이유를 쭉 설명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이런 요구가 있느냐. 그렇게 성격이 변했다. 정당의 성격이. 그래서 개딸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 지금 강성 40분밖에 안 지지층이라 하셨어요? 부르면 안 됩니다. 네. 그것도 확 줄여야 되니까 시간을 그렇게밖에 안 주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실제 추미애 그 당선자가 70% 이상 지지도 받았지만 그럼 강성이 모두가 강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근데 개딸이 멸칭이 아닌데 네. 그걸 우리끼리 쓰는 애칭인데 그걸 아니, 보수 그게 언론에서 두려우니까. 아니 근데 그게 두려우니까. 강성이란 말이 기시감이 있잖아요. 강성 노조에서 지금 맞아요. 파생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이게 표시. 고립시키는 전략이죠. 네, 강성. 맞아요. 아, 50대 일이에요. 좀 그때는 좀 무식한 국회의원들도 다뤄 있었어요. 지금은 없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보좌관이 써준 걸 읽는데 국회에서 읽는데 강경 세력이라고 때 강경 세력. 그거를 강편 세력이라고 읽었어요. 한자로 썼나 보다. 비슷한 틀렸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경 세력, 강편 세력 그러면 뭔가 이제 급진, 폭력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되니까 일종의 좀 그 언술이라고 하죠. 레토릭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배척하려고 하는 거죠.